자, 오늘은 별의 진화에 대해서 할 건데,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주계열성, 그리고 백색외성, 그리고 거성, 초거성, 적색거성 이런 게 있다고 했었는데, 자, 먼저 주계열성이 진화하면 어떻게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주계열성이 뭐 질량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게 태양이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의 몇 배 정도 되는 별들이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학습 목표는 질량에 따른 별의 진화 과정을 비교할 수 있다. 그리고 질량에 따른 별의 종말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질량에 따른 주계열성이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 그리고 질량에 따른 별의 최후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할 거예요. 앞에서 한 말이랑 거의 별 차이가 없죠. 자, 먼저 별의 탄생. 우리 맨 처음에 예전에 통합과학 때 배웠다고 맨 처음 요약해놓은 거 거기서 나왔는데, 자, 밀도가 높아진 성운의 중심에서 원시별이 생성되고, 그리고 원시별이 중력 수축을 계속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에 이르면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주계열성이 된다. 자,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1000만 K에 이르지 못해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주계열성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운의 중심, 원시별 성운의 중심에서 중력으로 인해서 수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온도가 높아져서 핵융합에 이르게 된다. 당연히 질량이 작으면은 이만큼 온도를 못 내겠죠. 자, 그래서 이 에너지가 어떻게 변환되는지는 학교에 와서 어떤 중력과 열에너지의 차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와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원시별이 됐을 때 원시별이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 자, HR도 저번 시간에 했었죠. HR도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거 틀렸던 부분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는 말은 표면 온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진화해서 주계열성에 도달하는데, 질량이 클수록 주계열성에 빨리 도달한다. 질량이 클수록 중력 같은 게 크니까 당연히 에너지를 많이 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주계열성에 빨리 도달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뒤에서 볼 거예요. 자, 그리고 방금 한 말, 원시별의 질량이 클수록 주계열성에 도달하였을 때, 여기까지 뭔 말인지 방금 했었죠. 그리고 별의 강도가 크고 표면 온도가 높다. 약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 같아요. 자,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 자, 질량에 따른 원시별의 진화 경로와 원시별이 주계열성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이 눈알 모양 기호, 우리 뭐였죠? 태양이었죠. 그래서 태양의 0.1배 정도 되는 점, 질량을 가진 별, 이 별이 여기에서 탄생을 하면은 여기 주계열성 이 선에 오는 데까지, 여기 주계열성 선에 오는 데까지 10의 8승년이 걸린대. 그리고 좀 차이를 극명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큰 질량인 태양 질량의 100배 정도 되는 애는 여기서 주계열성까지 오는 데까지 10의 4승년, 10의 4승이면은 10,000년 정도, 그리고 여기는 만 곱하기 만이니까 억년 정도가 걸리겠죠. 그래서 질량이 태양의 10분의 1 정도인 별은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에 오는 데까지 1억 년 정도 걸릴 것이다. 그리고 태양의 100배 정도 되는 질량을 가진 원시별은 10의 4승, 10,000년 정도 걸릴 것이다. 그래서 중간중간 뭐 5배, 1배 이런 애들은 10의 6승, 10의 5승 이렇게
주계열성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있죠. 자, 이게 왜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도 학교에서 할 거니까, 자, 이거는 그냥 어느 정도 이런 내용이 있다. 질량이 클수록 주계열성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 라는 것만 알고 학교를 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런 질량이 크든 작든 어느 정도 1000만 K 이상의 에너지를 내서 수소 핵융합을 할 수 있으면 결국 주계열 단계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자,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내부 기체의 압력과 별의 중력이 평형을 이루는 단계. 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별, 밀도가 높다고 하지만, 자, 밀도가 높아도 어쨌든 기체에 가까운 거의 유체나 기체예요. 자, 기체면은 당연히 열이 가해졌을 때 부피가 커지겠죠. 근데 부피가 커지는데 가운데에서 얘가 질량이 크니까 중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잡아 당겨서. 그러면 얘는 퍼지려고 하고 중력은 크기를 줄이려고 당기려고 하니까, 자, 이런 주계열성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커졌다 작아졌다를 계속 반복을 해요. 근데 이게 평형을 이루면은 드디어 우리는 주계열 단계를 거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양이 뭐 약간의 부피 변화는 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계열성인 태양이 부피가 갑자기 엄청 커지거나 갑자기 엄청 줄어들지 않죠. 그래서 태양을 생각하면 되고, 자, 별이 주계열 단계에 머무르는 기간은 질량이 클수록 짧다. 앞에서 했었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곧 별의 수명이랑도 관련이 있는데 별의 수명에 대해서는 학교에 와서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주계열성이 반응을 마치고 거성 단계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자, 중심핵의 수소를 다 소비한 후 맨 처음에 수소 핵융합을 했었는데 이 수소를 다 소비한 후 중심부 바로 바깥에 있는 수소의 핵융합 반응으로, 그러니까 중심부가 이렇게 있으면은 겉에 맨 처음에는 여기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수소가 밖으로 밀려나고 여기서 핵융합 반응이 바깥쪽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버린대요. 그래서 이런 수소의 핵융합 반응 때문에 압력이 증가하고 별 바깥 부분이 팽창하면서 크기가 커지는 단계이다. 당연히 맨 처음에는 여기 중심부가 커지려고 했는데, 물론 여기도 별이 있어요. 중심부만 나타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만 커지려고 했는데 부피가 커진 이 바깥쪽 부분에서도, 중심부의 바깥쪽 부분에서도 핵융합 반응을 하면은 얘들이 커지려고 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 별의 압력이 증가하고 별 바깥 부분도 기존 중력보다 더 팽창하려는 힘이 크니까 별의 전체적인 크기가 커지겠죠. 그래서 팽창하면서 크기가 커진 단계이다. 그리고 이런 크기가 커지면은 우리가 핸드폰 후레쉬 계속 말하고 있죠. 핸드폰 후레쉬 이만한 가랑, 엄청 큰 가랑, 밖에서 똑같은 온도지만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멀리서 부피가 더 커진 게 잘 보일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크기가 커지면은 부피, 광도도 높아질 것이다. 자, 그래서 적색 거성이 어떻게 형성이 될 거냐면, 아까 그림을 그리긴 했는데 조금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쪽은 중심부 부분은 수축을 하는데 이 노란색 밀려난 수소가 있는 수소 부분이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밖으로 더 팽창을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표면 온도는 낮아지지만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광도는, 여기가 HR도상이라고 하면은 주계열성이 여기 있고 광도는 더 커지고 표면 온도는 낮아지니까 주계열성에서 이쪽에 있는 부분이 거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적색 거성의 형성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거성 단계. 방금 말로만 했던 거를 글로 써서 한번 봅시다. 이 단계에서 별의 크기가 커지면서 표면 온도가 낮아져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별을 적색 거성이라고 한다. 자, 말 그대로 빨갛고 큰 별이다. 그리고 별의 질량이 매우 큰 경우에는 적색 거성보다 더 큰 초거성으로 진화한다. 초거성도 우리 저번에 거성보다 더 큰 별이 초거성이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이런 거성 단계를 지나서 별이 결국 최종적으로 종말을 하게 되는데, 자, 거성 단계 이후에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멈추고, 아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있다고 했었고, 그 핵융합 반응이 멈춘 다음에 별이 더 이상 아까 본 그림에서 여기서 본 그림에서 얘들 이 노란색 때문에 부피가 점점 더 커진다고 했었는데, 이 부피가 커진 게 여기에 핵융합 반응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 커지려고 하지 않겠죠. 자, 커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중력의 힘이 더 커지니까 가운데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가운데로 오면서 뭐 원시별의 형성에서도 했지만 이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감소를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보존이 되려면 이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내부를 또 뜨겁게 데피게 되고, 뜨거워지면은 다시 팽창을 하게 되겠죠. 근데 단기간으로 이렇게 팽창을 하지만 다시 중력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게 된다. 그리고 그 도중에 결과적으로는 바깥층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 부분에서 이 바깥층이 중력으로 인해서 당겨지고, 이 당겨진 애들이 다시 팽창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에너지원이 종료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다시 팽창을 한다 해도 여기 끝까지 도달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이 바깥층에 조금씩 잔해들이 쌓이게 돼요. 잔해. 그래서 이런 바깥층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고, 이때 만들어진 고리와 같은 모양을 행성상 성운이라고 한다. 자, 행성상 성운이 여기 PPT에는 그림을 넣어놓지 않았는데 뭐 쳐보면 많이 나와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자, 바깥층이 이렇게 퍼져버려요. 그림이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바깥층이 이렇게 퍼지고 여기 쬐까맣게 중심별만 남아있는 상태, 이거를 행성상 성운이라고 한다. 뭐 물론 이런 행성상 성운이 안 남고 그냥 성운으로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행성상 성운 단계를 거친 별은 계속 수축해서 결국에 에너지원이 없으니까 바깥층을 계속 우주 공간으로 내뿜으면서 계속 수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크기가 매우 작고 밀도가 높은 백색 외성이 된다. 그래서 백색 외성이 되어서 종말을 맞이한다. 그래서 태양도 결국에는 이런 백색 외성으로 종말을 맞이할 거예요. 왜냐면 질량이 태양 정도이면서 주계열성인 애는 결국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거성처럼 엄청 부피가 커지고, 다시 부피가 커진 게 중심부에서 밀려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는 순간 부피가 줄어들었다 커졌다 줄어들었다 커졌다 하면서 점점 가운데로 몰려들어서 작은 백색 외성이 될 거예요. 하지만 백색 외성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지는 않지만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지 않지만 표면 온도는 적색거성보다 높겠죠. 자, 그래서 질량이 태양보다 엄청 크다면은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멈췄을 때 빠르게 중력 수축을 하게 되는데, 자, 아까 우리 일반적인 주계열성에서 중력 수축을 할 때는 줄어들었다가 다시 열에너지 때문에 팽창을 하는 단계가 있었는데, 얘들은 너무 커서 중력이 엄청 크기 때문에 완전히 확 당겨버려요. 그러면은 가운데 최종 중심부에 있던 별은 완전히 중력이 위치 에너지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중심부에 엄청 많은 열 에너지가 쌓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열 에너지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폭발을 해버려서 이거를 초신성 폭발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완전히 뭉쳐져 있던 게 열 에너지가 엄청 쌓여서 폭발을 하는 게 초신성 폭발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량이 아주 크면은 초신성이 된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 후에는, 자, 중심부에서는 폭발을 한 다음에 중성자 별이 남아요. 중성자 별이라는 건 이제 중성자를 내뿜는 별이라고 일단 우리는 기억을 해 둡시다. 학교 와서 합시다. 그리고 초신성 폭발 후에 남은 중심부에 질량이 매우 큰 경우에는 블랙홀이 된다. 자, 블랙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자, 그래서 질량이 큰 별은 빠르게 수축해서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고,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은 중성자 별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얘보다 더 크면은 블랙홀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은 주계열 단계, 별은 일생의 약 90%를 주계열 단계에 머무르는데, 자, 별이 주계열 단계에 머무르는 기간은 질량이 클수록, 아까 별의 수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질량이 클수록 주계열 단계에 머무르는 기간은 짧다. 그래서 이것도 학교에서 이런 말 하면 안 좋아할 텐데 공식으로 나와 있어요. 뭐 광도는 질량에 반비례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학교에 왔을 때 설명을 해 줄게요. 그래서 결국 별이 주계열 단계에 머무르는 기간은 질량이 클수록 짧다. 그리고 원시별에서 주계열로 갈 때도 질량이 클수록 기간이 짧죠. 자, 그리고 별의 진화 과정, 이거는 거의 통합과학의 한 내용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으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질량이 작은 별, 태양 정도의 별은 적색거성이 된 다음에 행성상 성운이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중심부에 쬐깐하게 남은 백색 외성이 된다. 그리고 질량이 큰 별은, 태양보다 훨씬 큰 별은 초거성이 된 다음에 초신성 폭발을 확 줄어들면서 마지막에 버티지 못하고, 중심부가 버티지 못하고 폭발을 해버리는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고, 이 초신성 폭발을 한 후에 질량에 따라서 중성자별과 블랙홀이 될 것이다 라고 방금 했었죠. 그래서 주계열성 이후에 방금 한 거랑 비슷한 건데, 주계열성 이후에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들은 거성이나 행성상 성운 단계를 거쳐서 적색외성으로 일생을 마무리한다. 그리고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들은 거성 단계, 초신성 폭발을 거쳐서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이 된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은 거성 단계가 될 수도 있지만 블랙홀 정도 되려면 초거성 단계가 돼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빠르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키 영상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 줄게요.